자, 이번 시간에 81회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실무 시험 나와 있는데요. 주식회사 도봉산업 관련했을 때 중소기업이면서 단기 회계 기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번에 보시면 일반 전피 입력 관련했을 때 첫 번째 6월 10일 날짜를 보시면요. 5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갖다 하나로 해서 그 회계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구분하지 않고 계정 과목상 예수금으로 해서 금액을 통합해 가지고 처리하라 이런 의미죠. 자, 이와 관련했을 때 일반 전표 클릭하시고요. 자, 날짜는 이제 6월 10일 날짜로 해 가지고 보도록 하죠. 자, 말씀드렸지만 예수금을 갖다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구분하지 않고 금액을 갖다 더해 가지고요. 차변에 예수금 해서 처리한 내용이고요. 금액은 11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변 쪽으로 해서 보통 예금으로 해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6월 20일 날짜로 해서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의리에 대한 외상매출금 165만 원 회수돼서 보통 예금에 입금됐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전기에 대손 처리했다라고 했었으니까 사실상 그 전기에 처리된 것이 단기에 회수가 됐다라고 했을 때 대변 쪽으로 해서 계정가만 뭘 쓴다라고 했나요? 그때 대손 충당금 이렇게 한다라고 했었죠. 자, 전기에 대손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에 그 금액이 회수가 됐다라는 거죠. 이럴 때 대변 쪽으로 해서 대손 충당금 이렇게 반영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 날짜 보시면요. 차변 쪽으로 해서 일단 입금됐으니까 보통 예금이라고 해서 처리하시고요. 금액은 165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대변 쪽으로 해서 보시면 외상매출금 관련했을 때 대손 충당금이라고 했으니까 외상매출금 코드 바로 밑에 있는 거 109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160만 원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의 이제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실제 관련된 해답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수를 고려해서 정답이 표시됐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전기에 대손 처리됐다, 단기에 해당 금액이 회수됐다라고 하면 대변 쪽으로 대손 충당금이라고 해서 반영해 주시면 제일 무난합니다. 자, 이어서 8월 20일 날짜에 보시면요. 공장에서 사용하기로 한 트럭을 구입하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요. 대금은 152만 6,890원 보통예금에서 송금했습니다. 송금 시점에서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라고 했죠.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자동차 보험이다라고 하면 보험 기간이 어떻게 돼요? 1년 단위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엄밀하게 따진다라고 하면 기말 시점으로 해서 선급 보험료라는 그러한 이제 기말 결산 정리사항을 반영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제 기중 사항이니까 송금 시점에서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다라고 했으니까 차변 쪽에다가 그 해당하는 금액 전체를 다 보험료라고 해서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공장에 사용하기 위해서 트럭을 구입하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료는 500번대로 해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금액에서는 152만 6,890원 해가지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변 쪽으로 해서 돈이 나갔으니까 보통예금이라고 해서 152만 6,890원 이렇게 반영을 하시고요. 이어서 네 번째 보시면 8월 27일 날짜로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 지순 상사에서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장치를 구입하고요. 계약하고 계약금 200만 원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다라고 돼 있죠. 뭔가 계약금 쪽으로 먼저 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급금해서 자산 처리한다라고 했었죠. 채권 채무 거래라고 한다면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반드시 거래처 코드에 대해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변 쪽으로 해서 이제 선급금이라고 하시고요. 관련된 코드는 지순이라고 했었으니까 반영을 하겠습니다. 금액은 200만 원. 자, 이와 관련했을 때 수표를 발행했다라고 했으니까 특별한 언급이 없다라고 하면 전부 다 당좌 예금이라고 해서 반영을 해주세요. 금액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2월 15일 날짜로 해서 영업부에서 연말 회식을 연말 식당에 하고요. 간이과세자입니다. 법인카드로 해서 50만 원 결제를 했다라고 했죠.
대상이 누구냐면 영업부라고 했으니까 복리후생비 중에서 800번대를 사용하시고요. 차변에 800번대.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변 쪽으로 해서 법인카드를 결제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인카드 쓰면은 미지급금 혹은 이제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해서 둘 다 정답으로 계정 과목을 갖다 선택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미지급금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쓰시죠. 그래서 미지급금이라고 해서 처리하고요. 거래처 코드 반영하겠습니다. 예, 부자 카드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50만 원 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간이과세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이와 관련했을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냐라고 하면 불가능하다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 입력 하시고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추가로 입력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일반 전표 나오시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가셔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6월 15일 날짜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품 제조용 기계장치를 주중항에서 1,650만 원 부가가세 포함이라고 돼 있어요.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부가가세 포함됐는지 별도인지 제외인지 이런 것들 구분을 잘 하시라고 했었죠.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구입 대금 중에서 1,100만 원 구입 당시에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를 했고요. 나머지 550만 원에 대해서는 계약 납품일인 5월 20일에 앞서 지급한 바가 있다라고 했었으니까 먼저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 대체로 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의 기계장치라는 것은 매입세 공제가 되는 51번이고요. 입력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기계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품목은 어떤 내용으로 입력하든지 상관없으세요. 거래 내용을 보시고 가장 적절한 것을 반영하시면 되고요. 실제 이게 이제 점수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수량과 단가는 제시되어 있으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금액을 갖다가 반영하시지 말고요. 수량 단가는 그냥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가가세 포함이라고 했으니까 1,500만 원이라고 해서 처리해야 되겠죠. 관련된 코드에서는 중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로 해서 여처리하시고 분계에서는 일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고요. 나머지가 먼저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혼합으로 해서 처리하시면 가장 무난하십니다. 자, 차변에 보시면 이제 이게 원재료가 아니라 기계장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장치로 처리하고요. 대변 쪽으로 해서 대금에 대한 결제 부분을 갖다가 반영하시면 됩니다. 일단 확실한 거 먼저 보통예금 쪽으로 해서 얼마요? 110만 원. 그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차변 쪽으로 성급한 금액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면 여기 대변 쪽으로 해서 이제 돈이 나가겠죠. 선급금 대체를 해서 나머지 금액을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55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7월 2일 날짜에 보시면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차가 3000cc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거는 인원수가 어떻게 돼요? 9인승 이렇게 돼 있죠. 9인승. 그러니까 승합차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9인승으로서 승합차다라고 한다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진카센터에서 수리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해서 44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결제했습니다. 차량 유지비로 해서 회계 처리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7월 2일 날짜로 해서 보도록 하죠. 일단 신용카드로 결제했지만 관련된 요건을 충분히 다 갖췄다라고 했을 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카과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차량 수리라고 하겠습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보시면은 여기에 44만 원 부가세 포함이라고 했으니까 카과, 현과, 건별 이런 거 입력할 때는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넣어주면 해당 프로그램이 알아서 구분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44만 원을 한꺼번에 넣어주고요. 지금처럼 프로그램에서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냐면 유진카세타라고 돼 있죠. 신용카드사 여기 해보시면요. 어디냐면 지금 대한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카드 선택을 하셔서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유형 선택에 있어서는 뭐 혼합도 되고 카드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깔끔하게 한다라고 하면 카드로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지급금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미지급금. 보통 이제 카드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미지급금 이렇게 되고, 정답에서는 미지급 비용도 가능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미지급금 이렇게 하시고 대한카드라고 해서 43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제가 가능한 내용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매입이라고 한다면 원재료가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요. 각각의 계정 과목으로 해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차량 유지비로 해서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만히 읽어보시면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차량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800번대 차량 유지비로 해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이어서 8월 5일 날짜에 보시면은 당사에서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 자료다. 매매출 자료 입력하라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제 공급자 측면인지 공급받는 자 측면인지를 갖다가 구분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 문제 자체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도봉에서 공급자 쪽으로 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8월 5일 날짜에 보시면 유형 선택에 있어서 일단 제품 관련했을 때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했기 때문에 11번이고요. 관련된 내용 제품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수량 단가는 없으니까 공급가액이 1,500만 원 해서 입력되고요. 업체는 민국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에다가 거기 합계금액 옆에 보시면은 현금과 외상미수금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입력하실 때는 이제 혼합이라고 해서 처리됩니다. 대변 쪽으로 해서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이 표시가 됐고, 차변 쪽으로 해서 현금 얼마냐면 1,000만 원 해가지고 표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외상 매출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50만 원이죠.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런 전자세금 계산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주된 품목이 뭔지를 갖다 보셔야 돼요. 제품이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해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회사가 어떤 회사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품목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때의 외상 미수금 같은 경우는 외상 매출금을 해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미수금을 해서 전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품목과 그에 상응하는 계정 과목상의 일치 여부를 갖다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품이라고 한다면 외상 매수금에 대해서 외상 매출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요. 자, 이어서 8월 18일 날짜로 해서 보시면요. 영업부에서 거래처가 이전하게 되어 축하 화원을 예쁜 꽃타운에서 20만 원 구입하면서 전자 계산서 발급하고요. 발급받고 즉시 보통 예금을 해서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월 18일 날짜. 일단 여기서는요. 계산서를 발급받고라고 했었으니까 유형 선택에 있어서 53번에 면세로 해서 처리하셔야 되겠죠. 화환이라고 하겠고요. 금액을 보시면은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는 예쁜 꽃 타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로 해서 발급받았습니다. 분계해 보시면은 여기서 보통 예금으로 해서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이와 관련했을 때는 혼합으로 해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 쪽에 원재료가 아니라 뭘로 바꿔야 되겠어요? 접대비인데 영업부서의 거래처라고 했으니까 몇백 번대요? 800번대 접대비로 해서 처리합니다. 만약에 매입 거래처라고 한다면 그때는 500번대 접대비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대변 쪽으로 해서 보통 예금으로 결제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20만 원 해가지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9월 16일 날짜에 보시면 생산부서의 회식비에 관련된 내용 나와요. 9월 16일 날짜. 회식비로 현금 77만 원, 부가세 포함이고요. 강남식당 일반 과세 사업자로 해서 지불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직원 관련된 어떤 회식비다 가능합니다. 반면에 접대비다라고 하면 그거는 여기에 공제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형 선택해 보시면은 현금 영수증이라고 했으니까 현과라고 해서 선택하시고, 이거는 생산부 회식비라고 할게요. 금액은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넣어줍니다. 77만 원 하면은 구분되고요. 여기서 강남식당 분계해 보시면은 여기 현금 영수증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1번 선택하셔서
입력하시면 돼요. 원재료가 아니라 복리후생비죠. 근데 생산부서의 회식비라고 돼 있으니까 입력은 511번에서 복리후생비 70만 원에다가 나머지 부가세 대격금 관련했을 때 현금으로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해 보시면은 일반적인 그 전표 입력과 매매출 전표상의 입력은 아주 복잡한 내용들이 출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 간략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요. 일단 나오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부가가세로 간 다음에 여기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를 클릭해 보죠. 다음은 부동산 임대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 일기 예정 부가가세 신고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를 작성하라. 계약갱신일 관련했을 때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죠. 한길 상사 관련됐을 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면적이라든지 사업장 그 용도라든지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와 있고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제시되어 있어요. 일기 예정이라고 했었으니까 1월에서 3월이라고 하겠고요. 코드에 대한 선택을 보시면 한길 상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을 하고요. 동으로는 1동 1층 101호, 사업자 번호와 그 다음에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100제곱미터고 용도는 상가. 그 다음에 임대 기간에 보시면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은 5천만 원이고요. 월세는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내용들을 갖다가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나와 있는 커피 상사가 있습니다. 커피 상사 하시고 1동 2층에 201호라고 되어 있네요. 면적이 보시면 90이고요. 여기서는 사무실입니다. 임대 기간에 보시면 2017년 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금액은 2천만 원이고요. 월세가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갱신이 언제 됐냐면 이제 2019년 2월 1일 날짜로 되어 있죠. 2019년 2월 1일로 해서 거기에 내용이 2020년 21년 1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증금에 보시면 여기서 4천만 원이고요. 월세가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반영을 하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됐냐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를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특별하게 뭐 다른 내용까지 더 반영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관련된 회계 처리하라든지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라 이런 건 아니니까요. 다만 주의하실 건 뭐냐라고 하면 여기서 계약 갱신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 2월 1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커피 상사 관련했을 때 임대만 요 기간하고 구분하면서 계약 갱신일을 입력한다라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이 당사는 제조업을 갖다가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라고 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일단 이렇게 입력하고 저장한 다음에 빠져나오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서 부가가세 확정신고 기간의 귀속자료다. 다음에 부가가세 신고서를 갖다 작성하라. 부가세 신고서 외에 부속서류 및 과세표준 명세 입력은 생략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2기 부가세 확정 신고라고 했었으니까요. 부가세 신고서 클릭하시고 해당 기간 10월에서 12월 해가지고 입력하겠습니다. 먼저 매출 쪽에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이 공급가액이 8억 7천만 원, 영세율은 없다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8억 7천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61만 9,045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력할 때 간주임대료다라고 하면 기타란으로 해서 입력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금액 619
045가 있으니까 반영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 일본 도쿄 상사 제품의 직수출이 선적일의 환율에 대한 대금 450만 원이 선적일의 보통 예금을 해서 입금이 됐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영세율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은 지금 세금 계산서와 그 다음에 기타란으로 해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직수출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입력한다라고 하면 6번 란에다가 넣어주시면 되죠. 이때 450만 원 처리하시고요. 매입 관련했을 때 보시면 세금 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급가액이 8억 1천, 세액이 8,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공급 시기 관련했을 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원래는 10월 5일까지로 해서 공급 시기가 됐지만 여기에 1월 24일로 해서 전자세금 계산 수취분 공급가액이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공급 시기가 10월 5일이다라고 하면 관련된 세금 계산서는 11월 10일까지 해서 그 내용이 발급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날까지 전송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늦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월 24일 날짜로 해서 전자세금 계산 수취분 내용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공제가 가능하냐라는 걸 판정을 내려야 되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공제가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와 관련됐을 때 뭐를 계산해야 되겠어요? 가산세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지연 수치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입력을 하는데요. 밑에 2번에 보시면 세금 계산 수치의 고정자산 매입이라고 해서 1번과 별개로 해서 공급가 1억과 세액이 1,000만 원, 9인승 업무용 차량이 있어요. 자, 이거는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법인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취분 중에서 공제 대상 일반 매입이 99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있어요. 그래서 반영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매입 세액 쪽에서 세금 계산 수취분이 있잖아요. 일반 쪽에다가 8억 1,000으로 해가지고 넣어주세요. 세액이 8,10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고정자산 관련해서 1,000만 원, 그 다음에 세액이 1억 원 이렇게 있습니다. 1억 원, 1,000만 원. 그 다음에 법인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치 중에서 공제 대상 일반 매입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까지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쪽을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신용카드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기 일반 매입 쪽으로 해가지고 금액을 넣겠습니다. 900에 90만 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가산세 부분까지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산세 부분까지 여기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 그러면 여기서 전자세금 계산 수취분에 대해서 1월 24일을 받았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포함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산세를 이제 어떤 내용을 반영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때 내용을 보시면 일반적인 이제 세금 계산서 내용이 있고 세금 계산서 그다음에 전자세금 발급 관련했을 때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전송과 지연 전송과 미전송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을 해서 반영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때 세금 계산서 쪽으로 해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연 수치를 한 부분이라서 요걸 갖다가 여기 세금 계산서 발급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세금 계산서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밑에는 이제 발급 관련된 내용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발급한 것이 아니라 매입 쪽으로 해서 발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지연 수치로 해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금액이 얼마냐면 4,5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4,500만 원 처리하고 금액을 22만 5천 원 해가지고 입력을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네. 지금 내용을 갖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고 하면 여기 가산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매출 관련했을 때 발행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매입 쪽으로 해서 지연 수치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반영한다라고 하면 세금 계산서 관련했을 때 지연 수치 쪽에 입력을 합니다. 4,500에다가 요 금액을 반영해서 처리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빠져나와서 여기를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문제 4번에 보시면 다음 결산자를 입력해서 결산을 완료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1번에 보시면 예수금과 대금금 관련했을 때 이 과세기간 종료 시점을 해가지고 이제 처리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예, 이거 회계 처리하라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전부 다 수동사항이죠. 그리고 2번에 보시면은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내역을 반영하고 기말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도 전부 다 수동사항.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일이 있는데 당연히도 미지급 비용을 갖다 인식하라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수동사항. 네 번째 보시면은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 관련했을 때 2%의 대손율을 갖다 반영하고요. 보충법에 의해서 대손 충당금 설정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 이거는 뭐냐라고 하면 자동사항.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기말 재고자산 관련했을 때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자, 이것도 뭐냐라고 하면 자동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 점표에 가서 수동사항을 먼저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동사항에 대해서 추가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대급금과 예수금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것은 매출세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금, 이거는 이제 매출세.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한다면 이게 매입세액을 얘기하는 거죠. 매입세. 근데 가만히 계산해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1,000만 원이고 여기가 1,800이잖아요.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단 말이죠. 얘가 더 크니까 환급세액이 나타날 텐데 과세기간 종료 시점에서 환급세액을 처리할 때 뭘로 쓰느냐? 미수금으로 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